오늘 코스피가 폭락하고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의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이 뉴스, 언제적 뉴스일까요? 2026년 오늘 아침 뉴스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건 1997년 11월, 바로 그날의 뉴스 멘트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 저성장,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마치 30년 전의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평행이론이라고 부르죠.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낡은 가계부입니다. 1997년의 기록이 빼곡한 이 노트가 어쩌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존 지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에 있는 1997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직접 아버지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1997년 11월, 국가부도 위기라는 뉴스가 터지기 직전 말이에요. 그때 회사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도 마라.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맞았지. 뉴스 터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회식하고 웃고 떠들었어.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냐, 대기업이 무너지겠냐 했지. 다들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걸 몰랐던 거야. 아빠가 보여주신 당시 앨범 속 사진들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죠. 아빠는 그날 아침 출근길의 공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적막감, 그게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8년 1월 시중은행의 최고 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9.5%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 금리 5%, 6%에도 힘들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때는 30%에 육박했습니다. 1억을 빌리면 1년 이자만 3천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아빠의 가계부를 펼쳐보면 당시의 처참한 현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998년 2월 페이지를 볼까요? 수입란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상여금 삭감, 월급 30% 반납. 그런데 지출란은 폭발합니다. 대출 이자가 2배로 뛰었으니까요.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2,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2026년 물가로 환산하면 당시 월급 100만 원은 지금의 약 220만 원 정도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갔던 겁니다. 아빠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찍히는 숫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어.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찍히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가 밀려오더라. 지금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2026년 현재 우리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마트 가서 장 보기가 무섭고 대출 이자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죠. 30년의 시차를 두고 아빠와 제가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997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지옥 같은 레이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계부 뒷장에는 아빠만의 처절한 생존 기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다들 주식 반토막 나고 집 경매로 넘어갈 때 아빠는 어떻게 버텼어? 뭐 특별한 재테크 비법이라도 있었어? 아빠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현금 흐름이야.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뭔지 아냐? 집값 떨어진다고, 주식 떨어진다고 바닥에서 다 팔아치운 거야. 공포에 질려서 말이지. 근데 나는 어떻게든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발버둥 쳤어. 실제로 가계부 한 구석에는 돌반지 매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제 돌반지, 엄마의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드신 거죠.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었지만 아빠에게는 그게 애국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업이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아빠는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하셨고 주말에는 공사판에 나가셨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지. 당장 다음 달 이자 못 내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현금 구멍을 막는 게 유일한 살 길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2026년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자산의 가치보다 현금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흑자 부도가 나는 거니까요.
아빠는 멘탈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그래프 보지 마라.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그거 보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 대신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 자는 얼굴을 봐라. 그게 내가 버티는 이유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목적이니까 불안할수록 시선을 멀리 두지 말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야 해. 이제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빠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30 세대, 그리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빠와 함께 낡은 소파에 앉아 제가 물었죠. 아빠, 지금 2026년도 그때만큼 힘들잖아. 취업도 안 되고 집 사기도 힘들고 우리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더라.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더라. 그때는 IMF가 영원할 줄 알았어. 평생 이렇게 빚만 갚다가 죽을 줄 알았지. 근데 버티니까 기회가 오고 견디니까 살만한 날이 오더라. 너희도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가계부가 증거잖아.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 1997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결국 봄은 왔습니다. 아빠의 가계부는 단순히 숫자가 적힌 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의 기록이자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계부는 어떤가요? 혹시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30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 우리도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라고 묻는 대신 잘 버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줍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1997년은 그리고 지금의 2026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